규범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 녀석을 읽어나가면서 약간 리턴 독해를 위아래 위아래.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 방식이나 내용 구조가 동등하게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설명했죠? 개념 설명하고 뭐가 아니라 재반 사정을 종합한다. 표시행위가 아니라 얘를 종합한다. 그 다음에 사례 이런 식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가봅시다. 규범적 해석은 개념 먼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이다. 개념 나왔고요. 이 해석은 그 개념 나왔을 때 차이점을 잘 봐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얘는 진의를 밝힌다. 진짜 의미를 밝힌다. 얘는 객관적 의미를 밝힌다. 이렇게 대립작이 나오면 저처럼 진한 표시해 두면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녀석의 차이점이죠. 이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 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다.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만을 가지고 해석하지는 않고 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딴 게 필요하다.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주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를 중시해서 법률 행위를 중시한다. 자, 조금 길게 그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때쯤에 또다시 얘는 표시 행위가 아니라 재반 사정을 종합한다. 얘는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 공통점이네요.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계약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사례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다른 주장을 한 표시자의 진의를 알지 못했던 경우, 표시자의 진의를 알지 못했던 경우, 자, 사례 표시하였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조건 걸었어요.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건 규범적 해석에 해당한다. 그런데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표의자의 진의를 알지 못했을 경우, 표시 수령자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차이는 뭐예요? 과실이네.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자, 이 지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지금은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전처럼 그냥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구별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경우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자, 이럴 경우 침해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네요.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에 중요한 의사표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 방안을 추적하세요. 해당 의사 표시자를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읽었어요. 지금 어떠세요? 비슷하게 진행됐죠? 개념, 뭐를 한다라는 특징, 그 다음에 밑에 사례, 이러이러한 경우, 사례, 조건 걸었습니다. 지금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번이었죠? 이 보기 문제네요. 사례가 있는데 사례를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A가 과정에서 착각해서 잘못 표기하였다. 그 다음에 C는 잘못 말하였다. 지금 의사표시를 잘못한 상황이 나왔어요. 의사표시를 잘못한 상황에서 기억의 경우, 니은의 경우 이 두 개는 이 문단에 밑에 세 개는 규범적 해석을 설명하는 문단에 있겠군요. 자, 선지에 이제 판단을 해보면 기억의 경우 뭐라고 주장하고 뭐라고 받아들였다면 이거 지금 보시면 보기 내용이죠. 근데 문제가 지금 뭘 요구해요? 지문을 바탕으로 푸는 거예요. 지문을 바탕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푸는 거라고. 지문과의 일치라고요. 보기 박스가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틀리게 만들면 이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지문을 바탕으로 틀린 걸 고르랬는데 보기와의 내용에서 틀리게 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빠르게 슉 본 다음에 뒷부분 선지의 오른쪽 부분이 지금 지문일치 부분입니다. A의 진의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겠군. 진의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기억을 보시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 뭘 해가지고 진의대로 법률 행위를 확정한다. 대략 이렇게 찾아지면 넘어가세요.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고 있을 시간이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그러니까 일단 빨리 달려요. 일단 샥 내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끝부분이다. 그러면 그런 걸 위주로 빠르게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진위를 밝힌다.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이건 맞은 걸 거 아니에요. 빨리 훅훅 넘어갑니다. 니은의 경우 뭐뭐뭐뭐 했다고 입증하면이란 말이 있네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더라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찾아봅시다 이거. 입증. 중대한 과실. 과실로 하면 침해될 수 있어서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밑에 또 있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고 B급 날려져 있네요. 이 자식 이거 틀렸네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잖아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답 3번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밑에 한번 훑어봅시다. 중대한 과실. 이것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이네.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맞았잖아요. 이거 지금 3번하고 4번이 서로 대조되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똑같은데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둘 중 하나가 답이어야 합니다. 지금 3번이 답이네요. 니은의 경우 잘못해서 수정하고 진위를 일정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진위를 알지 못했다면 진위는 해석 맞았겠죠 뭐. 찾았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달릴게요. 자, 그 밑에 갑니다.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힘을 내시고 쫓아와 주세요. 금방 마무리될 겁니다.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또는 자 이제 세 번째 놈 나왔네요.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 고려되는 것으로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를 의미한다. 자, 개념 먼저 적어두시고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 아까 가를 체크한 적이 없는데 가가 뭐죠? A의 가 9번에 연결을 되네요. 자, 그러면 흠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보충적 해석은 모든 법률 행위에서 할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상황을 계약 당시 알았다면 어떻게 계약했을 건가를 고려해서 법률 해석하는 것을 바로 보충적 해석이다. 상황 설명 들어갔고요. 이때 주로 중요한 말 할 때 이때 이런 거 날리죠.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법률 행위에 흠결이 되는 이거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흠결이네요. 적절한 거 하나입니다. 자, 이제 또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적절한 거 하나 찾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눈에 띄게 좀 하고 싶습니다. 옳은 거 하나. 옳은 거 하나는요. 지문의 핵심. 과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런 마인드로 답을 샥 추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지금 옳은 거 하나인데, 아이고, 적절한 거 하나인데, 지문의 핵심과 연결한다. 쌤 A랑 연결되잖아요. A를 가기 전에 일단 보충적 해석은 흠결의 보충. 흠결 있는 행위의 보충이 바로 보충적 해석이었어요. 그럼 흠결이 뭐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흠결이다. 자, 이제 핵심을 잡아놓고 A로 갑니다. 가령 사례네요. 이 사례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 가령 서로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갑과 을이 병원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고 옮겼다.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돌아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유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붙었습니다. 종전 병원이나 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청구한 사안이 있다고 하자 법원에서는 종전에 운영하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게 분쟁의 원인, 문제점 자체 체크하세요. 이라고 판단했고 종전으로 돌아간다면 목적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상했다면
복귀금지 합의했을 것으로 판단해서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 판결은 보충적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흠결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곧 계약 당시 이거를 약정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했거든요. 한번 빠르게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노노. 종전의 병원으로 도급 합의. 노노. 개원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은 청구. 금지한 적 이런 거 한 적 없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복귀하지 않기로 한 합의.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계약. 이거네요. 자, 답은 5번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여기 있던 그대로 앞에 지문의 핵심과의 연결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5번으로 체크했습니다. 자, 지금 다 두 문제 남았네요. 이게 내용 전개 방식이었으니까 글 전체 흐름을 빠르게 한번 잡아보세요. 글의 흐름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문제점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의를 밝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일정한 기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법률행위 해석의 이거 안 보이네요.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 있다. 아주 빠르게 내용 전개 방식을 물을 때는 지금처럼 빠르게 한번 글 전체 흐름을 잡으시고 이건 사례 마지막으로 사례였고 그러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큰 도움을 받거든요. 한번 봅시다. 법률행위 해석의 필요성과 의의 1문단이죠. 해석이 필요하다 의의 그 다음에 해석 기준과 이거 답이네요. 뭐예요? 너무 쉬운데? 해석 방법들을 제시하고 해석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 이 말한 적 없죠. 특정한 사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타당성,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틀렸고요. 해석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방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기준을 서술하고 나왔어요. 해석 기준의 발전은 통시적으로 서술. 통시적, 발전해온 건 시간의 흐름, 시대의 변화, 시대 변화에 따른 설명 방식입니다. 이 용어를 몰라서 틀리는 일 없도록 학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갑시다.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자, 빠르게 내려가면서 의심스러운 놈들 먼저 체크합니다.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법률 행위란 필수적 요소로 하여 나와 있네요. 됐고 필수적 요소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필요. 오케이. 그냥 보충적 해석은 위치 아시죠? 인정된 후 고려되는 해석 방법이다. 보충적 해석 여기 있고 인정된 후 고려되는 것이다. 찾았네요. 이런 식으로 위치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치 판단을 하시는 건데 3번 언어적 표현 없이 몸짓만으로도 법률 효과를 지르는 천문단의 개념 설명하는 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이나 글뿐 아니라 침묵등도 여기 있네요. 침묵등도 머리를 끄덕이나 손을 드는 것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은 의의를 설명하네요. 그러면 지문에 의의를 설명하는 데 있을 거예요. 아까 여기였죠. 여기 있네요. 자, 글의 흐름을 판단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지문 속에 어디에서 무엇을 말했다. 선지에 그걸 보고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거죠. 5번일 텐데요. 자연적 해석, 위치는 파악이 됐고 지문의 위치를 알려줬고 오표시 무의 원칙 요거 찾아야겠네요. 진의보다 표시 행위를 중시하는지 가봅시다. 지금 자연적 해석 찾았고 여기 있네요. 오표시 무의 원칙 적용된다. 진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건 그리고니까 뒤에 내용인데요. 의사 표지 이거 애시당초 틀렸군요. 무슨 말이냐. 아이고. 자, 여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연적 해석 자체가 표의자의 진의를 위주로 하는 데다가 밑에 보시면 문구와 같은 표시행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고 그 녀석 속에 해당하는 게
오표시 무의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셨을 때 요놈이 지금 오표시 무의 원칙은 진의보다 표시 행위를 중시할 리가 없죠. 답이 5번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실전적으로 풀어나가는 원리를 전달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될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